FAT 2급 42회, FAT 2급 제42회 기출문제입니다. 지갑 세상은 지갑 도서점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2회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지갑 세상 관리에 관련 기출문이 입력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평가 문제를 수행하시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하는 건 나였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라고 했어요.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갑니다. 거래처 안산문구 주식회사 안산문구 찾을 때 찾는다고 했어요. 찾기 하셔서 안산문구 쳐도 되고요. 지금 어차피 코드 번호 안 했기 때문에 코드 번호 그냥 치셔도 어떻게 30121 치시면 바로 넘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업등록증 사원을 받았다. 다음에 교부받은 사업등록증을 확인해서 입력자료를 수정하시오. 전자사용기관서 전용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하라는 거 다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110-81-45-851 확인했고요. 다음에 안산문구 한범희 맞고요. 자, 업태가 도소매업 서비스업 같이 됐고요. 문구류인데 문구류에 뭐도 한다고요. 이제 자파도 한다 해놨네요. 자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파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주소지가 강남대로 252 도곡동 맞습니다. 맞고요. 딴 거 뭐 거래 시작일은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오래된 상태니까. 추가 사항에 담당자 메일 주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메일 주소가 SAN 돼 있나요? 자, 네이버닷컴 돼 있습니다. 네이버 수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E에서 C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 수정 나왔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일반적표 공개하기 전에 다 여기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셔서 위에부터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상품 매출 3억 맞고요. 상품 매출 원가 기초상품 재고액 2천만원, 단기상품액이 1억 8천만원, 기말상품액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1,500원밖에 없죠. 3,500 입력하셔서 3,500 입력을 하는데 입력이 안 돼요. 자, 어디에서? 손익계산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여기서 입력 안 됩니다. 손익계산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뭘 고친다고요? 상품 금액을 수정하셔야 돼요. 상품 금액이 얼마냐? 1,500 되겠죠? 이 기말상품이 얼마라고요? 3,500. 그래서 35 뿔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차액이 치고 나면 없어져요. 그럼 재무상태 빼서 상품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고 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띄우시면 상품 매출가 나오시면 기말상품 적이 3,500만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매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매출원가를 정확한 금액 구해주더라. 자, 일단 급여 나옵니다. 5,915만원, 복리후생비 1,520만원, 여비교통비 130만원, 접대비 550만원, 통신비 123만원, 수도광열비 285만원, 세금과 원가금 270만원, 보험료 550만원, 차량유지비 270만원, 운반비 4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120만원. 뭐가 없나요? 이자 비용 없네요. 그죠? 이자 비용 얼마 되있나요? 이자 비용 금액이 425만원. 입력하시고 항상 뭘 확인하자?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3,542만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확인하셔서 맞으면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맞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 거래처의 초 2월 등록 및 수령했습니다. 거래처의 초 2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중에 누구한테 받을 거 있냐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지연 펜시부터 좀 나오는데요. 지금 활성화 안 된 상태인데 외상 매출 입력하실 때요, 오른쪽에 코드 입력하셔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지현 펜시라서 지현 입력해도 입력 안 돼요. 입력하면 두 가지입니다. F2번 누르셔서 지현 누르시면 지현 펜시가 얼마? 48뿔뿔 4,800만원. 적용은 입력하는 사람 없으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보미마트 돼 있죠. 보미마트 110 돼 있죠. 코드 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26 뿔뿔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111 지호유통 금액은 17 뿔뿔 1,700만원.
코드 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입력하시고 없으면 F2번 누르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삭제하실 때는 F5번 누르시면 삭제돼요. F5번 키가 삭제죠. 지울 때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삭제돼요. 아시겠죠? 111 입력하셔서 이건 1700만 다시 입력할게요. 다음에 장기 대여금 명세가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 여기 있네요. 그죠? 장기 대여금 오른쪽 클릭하면 활성화됐죠. 누구한테 있다? 167 쉘리스 얼마? 5200만원 52뿔뿔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하실만하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초 파트에서는 감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되옵니다. 다음 일반 전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 자료 입력 3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증빙의 전표 입력해놨어요. 6월 30일자입니다. 6월 30일 상품 배송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 납부하다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면 차압이 한다고요? 세금과 원가 817번 세금과 원가 자동차세 세금 처리합니다. 43만 6천원 대비 뭐였다고요? 현금 납부했을 때 대비 현금 43만 6천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하시겠죠?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인세, 대비, 수입차비, 인지세 같은 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는 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2번 증빙한 전표 입력 3점짜리입니다. 날짜가 7월 15일째 됐나요? 방향키로 0715 들어가셨어요. 기업주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얼마짜리예요? 18,000원짜리네요. 차변에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인출금이죠. 인출금. 그 얼마만큼? 18,000원만큼. 대비 뭐다고요? 현금. 그럼 얼마? 18,000원. 인출금이란 건 뭐예요? 기업주 개인 용도. 회사에서 쓸 게 아니라 기업주 개인용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은 말한다? 인출금이랍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짜 ESC 다음 날짜 7월 18일자입니다. 7월 18일자 사내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다. 거래사를 입력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시고 교육훈련비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얼마 썼나요? 72만원인가요? 많이 먹었네요. 그죠? 72만원. 대변에 뭐였어요? 카드 결제했습니다. 돈 안 나갔죠. 그죠?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신한카드사한테 나중에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신한카드 되겠죠. 되시겠나요? FAT 2급에서 나오는 일반 스포 문제는 문제 중에서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시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월 5일자 재고 3매입과 매출 거래 입력해놨습니다. 은재팬 씨의 여성 지갑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이다. 8월 1일에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은 자격수 받았다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8월 1일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8월 1일자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8월 1일자. 은재팬 씨한테 받은 거 있죠? 얼마 받았습니까? 10만원. 선수금 있습니다. 선수금 10만원 이거 보시고요. 5일날 매개체라는 거예요. 차변에 선수금 받은 거 있어요. 누구한테? 은재팬 씨한테. 얼마 받은 거 있었다고요? 10만원 받은 거 있었어요. 지금 뭐 한 겁니까? 대변에 상품을 판매한 거죠.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401번이에요. 상품 매출은 그럼 얼마 매출했냐? 100만원 매출했습니다. 매출하고 계약금 10만원 받았고요. 남은 잔액은 자격수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받은 금액이 얼마다? 90만원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죠. 자, 요 분계는 언제? 8월 1일자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8월 1일에 수취한 계약금 일말로 했으면 항상 뭐한다? 8월 1일자에 조회해 보셔야 됩니다. 8월 1일자 일반적으로 조회를 하셔서 보시면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어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8월 17일자 넘어갑니다. 유진 아울렛에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음을 수취하였다 했습니다. 수취하는 문제가 몇 번 이어서 계속 나온 것 같아요. 회차별로 봤을 때. 일단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음 받은 겁니다. 차변에 받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유진 아울렛한테 어음을 받았습니다. 얼마짜리 어음? 1200만원짜리. 왜 받았습니까?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을 받은 겁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 2 뿔뿔. 자, 우리가 거래사를 입력하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바드럼 현에 반영하셔야 하는데, 바드럼 지금 나오면 어음 관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어음 관리하실 때 주의하실죠. 차변에 바드럼 어음을 뭐 했을 때 어음을 수취라는 얘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취시에서는 어음 번호를 직접 입력한다. 생각나시죠? 제가 이거 계속 써드리고 있어요. 어음을 봤을 때는 어음 번호 직접 입력합니다. 바드럼 지금 있으면 적용란 가서요. F3번 어음 관리, 자금 관리 들어갑니다. F3번 이렇게 떠요. 어음소리 받았으니까 보관하고 있겠죠? 보관해서 엔터 치시면 이 어음이 약속어음이냐 묻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어음이라고요? 전자어음 몇 번? 6번. 어음 번호 직접 입력합니다. 020 어음 번호고요. 은행 코드 번호고요. 2021년 0817날 받았는 0022446667어음입니다. 엔터 치시면 자기가 수취하는 어음, 엔터 치시면 발행일자 2021년 8월 17일, 엔터 치시면 만기일자 2021년 11월 17일. 지금 지급 은행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코드 여기 와 있어요. F2번 누르셨어요. 누구은행? 우리은행 치시고요. 엔터 치시면 지점 누구니 물어요. 전자 보면 충정로 지점 되죠. 충정로 엔터 치시면 넘어가죠.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면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4점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번 시험 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되어 있고요. 보통 예금 농협 거래 내역 나와 있고요. 8월 급여 지급분 8월 25일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중에 12만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18만원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급은 날짜가 언제 됐습니까? 9월 10일 날 거래일이 됐습니다. 자, ES 누르시고요. 방향키로 9월 10일 맞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뭐 났다고요? 보통 예금에서 농협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왔어요. 농협은행 보통 계좌에서 얼마 빠져나왔습니까? 30만원 빠져나왔어요. 30만원. 차를 놓으셔야 되냐? 12만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금이죠. 예수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예수금이 얼마라고요? 12만원이에요. 요건 뭐 한 거라고요? 급여 시 원천 징수했다.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빼고 준 돈입니다. 이거는 예수금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나머지 금액은 18만원은 회사 부담분이며, 회사 부담분을 뭐로 한다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811번 복리후생비. 이건 누가 부담한 거?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라고 18만원만큼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분계가 헷갈리신 분들은 일반 지표 분계가 헷갈리신 분들은 반복해서 문제를 쭉 계속 많이 분계를 풀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9월 10일자였습니다. 다음 날짜 9월 23일. 9월 23일 대손의 발생과 설정해 놨습니다. 매출처 짱구 상사의 파산으로 외성 매출금 250만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거래사를 입력하셔야 했습니다. 대변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됩니다. 누구 거? 짱구 상사. 짱구 상사의 외상 매출금 얼마? 250만원만큼 회수 불능되는데요. 이렇게 분계를 바로 입력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틀리느냐?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되면요, 외상 매출금 코드 번호 몇 번입니까? 108번이죠. 그럼 그 다음 번에 몇 번? 109번에 대한 뭘 산다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이 조회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저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09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어요. 그래서 날짜는 0923 9월 23일자. 자, 금방 했는 거 있죠, 그죠? 차액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금방.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려가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니까 외상 매출 발급이 된 충당금 요거 잔액을 보셔야 돼요. 여기 얼마 있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있다고요? 91만 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모아둔 충당금이 91만 원 있는 겁니다. 요걸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차별에 108번에 대한 충당금 몇 번? 109번. 91만 원 있었죠. 91만 원 처리하고요. 나머지 모라짜라는 금액만큼은 대손상각비 835번이죠. 835번 대손상각비 해서 차액이 얼마라고요? 159만 원. 159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회를 해서 느낌 자체를 해서 가시면 돼요.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전기에 설정해 놓은 거죠. 전기에 설정해 놓은 충당금이 91만원에서 91만 빼주고 나머지 159만 원만큼은 단기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단기에 외상 매출금 250만 원 회수 불능됐지만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좀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전기에 비용 처리했는 금액이 얼마 있다? 91만 원 있고요.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59만 원만큼 이렇게 비용을 좀 분산해서 작년과 올해의 비용으로 좀 분산해서 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1월로 넘어갑니다. 11월 11일 통장 사물에 의한 거래이며 소형 상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농협은행 보통이익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했습니다. 농협 보통이익 돈 빠져나간 거예요. 대변에 보통이익은 농협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농협 계좌에서 농협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얼마만큼? 25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왜 빠져나갔느냐? 뭐 준 거예요? 계약금 준 거죠. 계약금 준 거. 계약금 주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선급금이 선급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소연 상사한테. 그래서 차별의 선급금이 25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9번째. 기타 일반 거래 인터넷 사용 연수증 나오고요. 자료 2번은 보통예금 농협의 거래 내용 나오고요. 11월 20일자입니다. ESC 11월 20일. 시업은 사무실의 인터넷 사용 요금이 납기일에 농협은행의 보통이익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차별에 인터넷 사용료 뭐라 할까요?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금액 얼마만큼요? 45,500원만큼. 대비 얼마 나왔다고요? 보통예금 누구? 농협은행 45,500원. 이렇게 통계가 나오겠죠? 굉장히 힘든가요? 그렇진 않죠.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날짜 10번. 증빙에 의한 전폐입력 전기요금 영수증 나왔습니다. 자, 사무실 영업부 사무실의 10월분 전기요금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을 납부했는데 납기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거 됐습니다. 자, 납기일이 언제예요? 내용 보시면 납기일이 11월 27일까지라고 보이시는가요? 11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일단 전력비 처리하시니까 차별에 전력비 하셔야 됩니다. 전력비 800번째 전력비입니다. 800번째 전력비 금액 얼마냐? 16만원만큼. 대회 뭐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어요. 그럼 얼마만큼? 16만원만큼.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우리가 AT시험에서는 FATTAT, AT시험에서는 전기요금을 전력비로 쓰고 있습니다. AT에서는 전력비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는요? 정산회계, 정산세무회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에? 뭘로? 수강렬비로 아직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을 두 가지를 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전력비가 할 수도 있고 수도광열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분을 지을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게 1급 이상 넘어가면 제일 좋가면 전력비 씁니다. 근데 500번 들어가겠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구분을 조금 다르게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표수정 문제입니다. 9월 14일자 나와 있습니다. 0914 9월 14일자. 자, 매출거래처 방문에 사용할 음료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매출 거래처에서 돈 쓴 건 뭐라고 합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접대비죠. 접대비. 주의하실 거는 이 접대비 치시면서 금액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금액 맞죠? 16,000원 확인했습니다. 접대비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전표 누락 해놨어요.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수취한 내용 수정이다. 출장 경비는 당일 현금 지급하였으며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개출하였다. 누락된 거래처를 입력하시오라 했습니다. 날짜 언제? 11월 25일이네요. 11월 25일날 대면에 현금 줬대요. 현금 얼마 줬습니까? 8,500원인가요? 8,500원. 차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래요. 812번 여비교통비로 8,500원만큼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냥 맞죠, 그죠? 금액도 8,500원 맞고, 오케이. 다른 내용도 맞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드디어 대망의 결산합니다. 결산 날짜는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계정 정리 공개해놨습니다. 가계정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금 가부조,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계정 과목들은 기말 결산 시에 그냥 계정 과목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가수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주 김밥에 대한 1개월 임대료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결산정리 분기를 입력하시오 하는데요.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할 것 같습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계 자력산표 가셔서요. 엔터 치면 12월 31일 떠요. 가수금 부채에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항목을 보셔야 됩니다. 부채에 가수금이 100만원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가수금에 대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 거래처가 나와요. 이영서란 분이 입금했나봐요. 이영서. 그러면 거래처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래처가 누구라고요? 이영서라고. 거래처는 이영서입니다. 자, 일단 가수금에 대한 게 원인 파악됐으니까요. 자, 일단 이걸 정리해 봅시다. 차변에 가수금이 오는데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영서 거라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었죠. 대변에 이건 뭐 받은 거예요? 집세 받은 거 나왔습니다. 임대료. 대변에 임대료. 그럼 얼마라고요? 100만 원 되겠죠. 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단위에 들어갈 필요 없죠, 그죠? 수익이니까 거래처 갈 필요 없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고 가수금이 요거 이영서다. 요걸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계 자료 비상표에서 더블 클릭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있는 거 그걸 할 줄 아셔야지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거래처를 빼먹으면 1점이 감점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 결산인데요. 긴말 현재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1,000만원과 빈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50만원을 계산하다. 그 금액은 많으시니까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요.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상품 매출원가 판매 매입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놨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거 없고요. 기말 상품이 있다면 여기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엔터 쭉 넘어가시면 돼요. FAT 2급에서는 퇴직급여, 퇴직금 모으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감가상각비 건물에서 10 뿔뿔 1,000만원.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 촬영문 오고요. 비품에 1500 뿔 1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배 추가 꼭 하셔야 됩니다. 전배 추가. 예. 하시고 확인.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확인해 보시면 감가상각의 문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었고요. 상품에 대한 문제는 안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상품은 전체 다 팔았다고 전액 상품 매출 원가를 잡아주는 이 회계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즉 기말 상품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상품은 싹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마지막 문제 회계 정보 분석 가겠습니다. 자, 1일 자금명세 격리 일보를 조회하겠습니다. 1일 자금명세 격리 일보 이거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3월 31일자 날짜가 3월 31일자 격리 일보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해놨습니다.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보통 예금은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잔액을 묻는 건가요? 자, 일단 보통 예금 보시면 당일 잔액이 얼마 있다? 2억 6천원, 2억 8천원 되겠죠. 당좌 예금 한번 볼까요? 당일 잔액은 2,620만원.
2번 당첨금 잔액 맞고요. 다음에 받을 어음 잔액은 3,060만 원 아니고요. 단기 차입금 당월 잔액은 1,000만 원, 50만 원 아니죠, 그죠? 답은 당좌예금인데 문제가 조금 잘못됐죠.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잔액으로 올바른 것을 해야겠죠, 그죠?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 답은 2번이에요. 두 번째 총계정 원장 조회가 나왔습니다. 총계정 원장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적게 발생하고 각각 언제인가 였습니다. 자, 월별로 복리후생 보면 되겠죠. 811 복리후생비. 저는 날짜 앞에 걸 안 건드렸습니다. 1월부터 몇 월까지만 6월까지만 보시면 돼요. 1월부터 6월까지만. 자, 1월부터 6월 요 사이입니다. 적은 날은 언제입니까? 3월. 적게 발생한 달은 3월. 제일 많이 발생한 달은 6월달까지 봐야 되니까 2월. 2월과 3월. 정답은 3번 되겠죠. 찾으시겠죠? 이거는 그냥 답을 주는 거라서 하실 수 2월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발생한 달은 2월이고 다음에 적게 발생한 달은 3월이다. 답은 3번입니다. 합계자리 상비 또는 계정별 원장 조회가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지급된 이자 비용 중에서 장기 차익금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합계자리 상비 또는 계정별 원장 조회라. 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회해 볼게요. 합계자리 상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상반기에 지급된 이자 비용 중에서 그랬어요. 상반기라는 것은 몇 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겠죠, 그죠? 6월달까지 이자 비용 중에서 하는데 만약에 날짜 따라 한번 쳐볼게요. 나중에 이자 비용 한번 볼게요.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입니다. 여기 이자 비용 중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장기 차익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이냐라고 구분되어 있죠. 장기 차익금에 대한 이자, 장기 차익금 뭐 쭉 나오는데요. 내용 자체가 보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 이 내용 자체는 왜냐면 장기 차익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13만 1,000원, 13만 1,000원 곱하기 5번 65만 5천원. 정답 빼라고요? 3번 되겠네요. 65만 5천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날짜를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답은 3번인데요. 그냥 말 12월로 한번 해볼까요? 12월 30일에서 이자 비용을 찾아서 이 이자 비용 더블 클릭해서 내용이 좀 더 많아지네요. 많아지게 보기 힘드네요, 그죠? 1월부터 6월까지 찾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5만 5천원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FAT 2급에서 나오는 출제된 문제 형식에 비해서는 42의 기출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시는 자격증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